자, 일단은 오늘 캐비너 씨가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지만 점도표의 상향 조정으로 인해서 앞으로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두산로보틱스라는 주가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소식은 두산로보틱스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성장주나 기술주에겐 악재예요. 근데 오늘은 지금 이렇게 조정을 만들지만 캐비너 씨가 던진 진짜 메시지를 안다면 여러분의 수익률이 달라질 겁니다. 지금 대다수의 유튜버들이나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야, 금리 인상한데 그래서 빠진데 여기까지만 알고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 너머를 보게 될 겁니다.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은 대다수가 모르고 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정보는 여러분의 2026년도 하반기 수익률을 완전히 바꿔줄 거예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있다면 좋아요만 누르세요. 좋아요가 많이 누르지 않으면 제가 더 이상 앞으로 이런 정보를 여러분께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캐비너 씨가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점도표를 보았을 때 연준의 정책금리 방향성을 알 수 있는 점도표에 봤을 때 3.4%였던 상황에서 3.8%로 상향 조정이 됐거든요. 자, 금리를 인상한다는 건 뭐예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한다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하면 어떻게 돼요? 대출 이자가 올라가죠. 가계대출 많이 받았죠? 사람들. 대출 이자가 늘어나요. 기업도 대출을 받죠. 기업도 내야 되는 대출 이자가 늘어나요. 그럼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은 대출 이자 때문에 소비 심리가 줄어들게 될 거고요. 소비 심리가 줄어들게 되면은 기업들은 매출이 감소하게 됩니다. 매출이 감소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투자도 줄어들게 됩니다. 기업들도 투자를 줄이게 되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내야 되는 대출 이자 때문에 개인은 소비를 줄이게 되고 기업은 투자를 줄이게 된다. 그러면 소비와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매출이 감소하게 되고 매출이 감소하게 되면서 고용이라는 게 줄어들게 돼요. 고용이 감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소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악순환이에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경기가 악화되고 자연스럽게 물가가 잡힌다는 게 금리 인상의 이유인데 캐비너 씨가 던진 메시지는 따로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두산로보틱스가 하락하게 만든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이거 말할 것은 방송으로 말씀 안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 캐비너 씨가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한다라고 했죠. 잘 들으세요.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한다라고 했는데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요. 고용이라는 거는 필연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자, 왜냐? 말씀드렸잖아요. 금리 인상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대출 이자를 많이 내게 돼요. 개인은 소비를 못하게 되고 기업은 투자를 못하게 되고 소비력이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기업의 매출이 감소합니다. 기업의 매출이 감소하면 어떻게 돼요? 투자는커녕 고용도 축소하게 됩니다. 투자도 못하고 고용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금리 인상을 해서 지금 캐비너 씨는 고용도 잡고 물가도 잡겠다라고 하는데 이거 도대체 금리 인상으로 어떻게 고용과 물가를 다 잡겠다라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죠. 근데 캐비너 씨가 말한 메시지를 안다면 이해가 됩니다. 캐비너 씨가 어떤 메시지를 숨겨 놓았냐면 이거예요.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캐비너 씨가 우리에겐 잔인한 선택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잔인한 선택은 없을 거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고용을 축소하여 소비를 줄이는 이런 물가를 강제적으로 낮추는 전략이 아닌 자, 생산성 자체를 끌어올릴 것이기 때문에 핵심은 물가를 잡으려면 고용을 희생해야 된다라는 전통적인 상층 구조 대신에 생산성이 받쳐준다면 물가와 고용을 다 잡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생산성을 늘린다는 건 무슨 의미죠?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자원 안에서 더 많은 물건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말 그대로 생산의 효율성을 논하는 건데 생산성이 올라가려면 뭘 해야 돼요? 제조공장을 많이 늘려야 되고 제조공장만 많이 늘리면 되나? 지금 미국의 전기료 엄청 비싸잖아요. 인건비 엄청 비싸잖아요. 여기서 핵심이 바로 드러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의 시대가 도래했다. 지금 그래서 삼전이랑 하이닉스가 안 빠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금리를 앞으로 인상할 수도 있대. 점도표가 올라갔대. 그럼 원래 예전 같았으면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개박살 나거든요. 아시죠 다들? 근데 얘가 왜 안 빠져요 지금? 캐비너 씨가 메시지를 던져서 그래요. 생산성이 핵심이다. 근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미국에서 로봇과 관련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랬죠. 로봇에 관련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죠? 법으로 정해야 될 만큼 많은 돈을 투자할 것이고 시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캐비너 씨가 말한 생산성에서 로봇이라고 하는 게 핵심 주축이 된다면 두산로보틱스 주가에게는 이번 금리
기준금리 지금 동결을 했지만 매파적 동결이라고 하는 향후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이다라고 하는 소식이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어마어마한 호재죠. 연준이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연준 집단이 지금 말을 하는 게 가볍지 않습니다. 절대로. 응? 파월이야 뭐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욕만 먹고 나갔지만 원래 연준은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왜? 항상 경제를 예측해야 되는데 그 경제 예측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 근데 이번에 뭐라 그랬어요? 생산성을 늘려서 둘 다 잡겠다. 고용과 물가를. 고용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 생산성을 잡아서. 그럼 여기는 필연적으로 로봇이라는 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지금 가능한 게 엔비디아와 로봇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러면은 얼마 전 증권사의 PRS 물량을 받았었던 블록딜 이해가 되는 거죠. 애초에 블록딜이란 게 뭐예요? 장내에서 매수 못하는 대량의 물량들을 매수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주로 운용사나 헤지펀드가 들어간다 그랬죠. 그죠? 장내에서 못하는 대량의 물량을 할인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다. 얼마나 큰 메리트예요. 금액은 작지 않았죠. 1조 원에 이르는 1170만 주였습니다. 보통 운용사나 헤지펀드, 외국계 펀드사 애들이 참가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얘네가 무엇을 바라보고 지금 1조 원이라고 하는 블록딜에 참여했는지 알겠죠? 제가 그래서 이 블록딜에 대해서 대량의 매집이 이루어졌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빠지는 이 하락 요거 하나만 보고 최근에 하락했던 요거 하나만 보고 지금 이 두산 로보틱스를 매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매도하는 그 물량을 웃으면서 받아가는 누군가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이 영상 보고 있다면 좋아요를 반드시 누르셔라. 더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건 저를 위한 게 아니라 세력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지금 이 주식 여러분이 매도하는 거예요. 왜? 빨리 나중에 호재 터지기 전에 물량 많이 모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걸 매도를 안 하거든. 그럼 나 같은 사람이 방송하는 걸 지독히 싫어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감히 상상하지 못할 협박과 회유에 대해서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사실 제가 방송이라서도 말을 못하겠지만 그래서 좋아요를 꼭 누르시고 힘을 실어주셔라. 댓글로 매도 금지 외쳐주셔라. 방향성이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보세요. 주가가 조금만 올라도 뭐 할 사람들이 있어요? 매도할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만 올라도 매도하니까 이런 캔들이 뜨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이렇게 떨어져도 불안해서 그냥 팔아버리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세력 입장에선 지금 주가를 올려줄 필요가 없어. 왜? 뭐하러 비싸게 사줘? 조금만 흔들어도 사람들이 팔아버리는데 뭐하러 비싸게 올려줍니까? 그냥 하루하루 야금야금 물량 다 나오는데 시간 들어서 좀 기다리지 뭐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굳이 돈을 써서 올려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량이 계속 나오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뭐다? 지금 이 영상 좋아요와 매도 금지를 꼭 외치셔라. 주가가 못 올라가는 거는 우리가 세력들에게 이용을 당해주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 지금 이 두산 로보틱스는 앞전에 매물대를 전 소화하고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서 세력들과 함께 매집하는 걸 그들은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선동당해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게 지금 이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 상황 지금은 조용해 보이지만 어느 한순간 갑자기 터질 거예요.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이 이걸 또 놓칩니다. 왜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이거 급등 시작되기 전에 하루 전에 팔아버렸어. 내가 너무 일찍 팔아버렸어.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집니까? 세력들은 항상 여러분의 심리를 이용합니다. 지금 하락을 하는 상황으로 공포를 유도하고 지금 이렇게 오르지 않는 상황을 보여주면서 답답하게 만들고 그러다가 주가가 조금만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싹 다 매도를 해요. 그래 고맙다고 그 물량 받으면서 결국 주가를 팍 올리죠. 이거요. 우리가 지금 이 두산 로보틱스를 여기서 매도하면 안 되는 이유가 하루하루 매도해주니까 물량을 저렴하게 더 받을 수 있구나라고 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물량이 더 안 나오잖아요. 얘네도 올릴 수밖에 없어요. 자, 좋아요와 구독 댓글 잊지 마시고요. 우리 영상을 구독하셨다면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제 연락처를 저장하시고요. 두산 로보라고 반드시 문자를 남겨놓으세요. 두산 로보라고 문자를 반드시 남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주식시장은 각계격파를 당하니까 지휘관이 없으니까 당하는 거예요. 왜? 어떤 가격에서 매수하고 매도할지, 우리가 목표 주가를 어디까지 볼지, 얼마나 견뎌야 되는지 이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각자의 이유로 인해서 누군가는 오늘 매도를 하고 누군가는 또 매수를 하고 세력이 흔드는 그 과정에 당하기 마련이에요. 우리 여기에 맞서 싸워야 됩니다. 73717444여기로 두산 로보라고 남기면은 제가 VIP급 혜택을 챙겨 드릴 거고요. 차별화된 정보 들어갑니다. 차별화된 시나리오 들어가고요. 그리고 타이밍까지 잡아드릴 겁니다. 자, 어떤 정보를 알고 있는가에 따라서 모르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죠. 그리고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누군가는 울기도 웃기도 합니다. 수익률이 천차만별로 갈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내가 본업이 바빠서 하필이면 이 정보와 시나리오를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하필이면 그때 내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정말 안타까웠던 일이 많으시죠. 그 타이밍까지 제가 싹 다 잡아드릴 거예요. 물론 우리 영상 구독만 하시면 드리는 혜택이고 뭐 VIP를 가입해야 챙겨드립니다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아요. 나중에 뭐 관리 잘해드렸으니까 저한테 수익금 얼마 주세요 이러지도 않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영상 구독만 하시면 챙겨드리는 이 혜택 문자 남겨서 받아가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이 두산 로틱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들어오고 나가는 그 가격 제대로 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한순간부터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이 순간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되니까 참여하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보셨다면은 10만 구독자 달성을 위해서 진행을 하는 선물도 하나 챙겨드릴게요. 만약 지금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노력이란 걸 아끼지 않으시는 분일 겁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가 오늘 아주 중요한 기회를 여러분이 마주하게 만들었어요. 왜 기회일까요? 왜 기회인지 지금부터 핵심 설명 드릴 건데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빅사이클을 잡아라. 많은 말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빅사이클이 과연 앞으로 어떤 게 될까? 수도 없이 많은 질문을 하실 텐데요. 만약 여러분들 지금까지 원전부터 시작해서 조선, 반도체, 방산, 바이오 이 모든 사이클을 다 최저점에서 맞춰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보는 다음 사이클은 뭘지 궁금하시겠죠? 그 사람이 어떤 사이클을 또 예상하고 있는지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그 빅사이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상 보시고 제 연락처로요.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남기면 돼요. 물론 굉장히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에요. 댓글로 빅사이클이라고 남기신 걸 인증하신 분들만 문자 보내드릴게요. 그냥 문자만 빅사이클 보내시는 게 아니라 구독 누르고 댓글로 빅사이클 남기신 분들은 제가 이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상담님 매번 정말 빅사이클을 맞춰냈나요? 검증부터 해야겠죠. 정말로 매번 원전부터 시작해서 모든 빅사이클에 맞춰낸 사람이라면 다음 빅사이클을 뭐라고 외치고 있는지 알아가시면 좋을 겁니다. 왜냐? 거듭 말씀드리죠. 기회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놓치지 않았을 거예요. 기회를 알고 승부를 걸어야 돼. 그 중요한 타이밍 제가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저는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노력에 대한 걸맞는 대응 도와드리겠습니다. 검증부터 해보죠. 자, 두산 에너빌리티 2025년 2월 12일 본격적인 급등이 터질 거다라고 하면서 여러분께 주당 가격 24,200원에서 매수 방송해드렸어요. 핵심만 볼까요?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두산 에너빌리티 반드시 매수를 해놔야 됩니다. 반드시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주식이고 너무나 좋은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잘 차려진 이 밥상을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자, 들으셨죠?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았을 겁니다. 밥상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그 먹을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드렸고 이 두산 로틱스의 주가가 24,200원에서요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맞아요. 초급등나면서 300% 폭등해버렸어요. 심지어 하나오션 역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선 대장주 32,800원에 매수하자라고 방송해드렸고요. 그 매수 방송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12월 19일이죠. 안타깝게도 당시에는 분위기도 좋지 않습니다. 떨어지니까 불안합니다. 하락하니까 불안해서 잡지를 못하고 보유하지 못하고 올라가는 걸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회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놓치지 않았을 거다 거듭 말씀드리죠. 기회라고 알려드렸습니다. 하나오션 어마어마한 호재 터지면서 363% 급등했습니다. 이어서 삼성중공업도 여러분에게 이런 사이클을 말씀을 드렸어요. 와, 매출이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죠. 그죠? 매출이 2026년도가 되면요 여러분들 10조가 넘어가요. 25년도 10조 넘어가고 26년도 12조가 되고 영업이익도 와우 정말 대단하네요. 그죠? 1조가 넘어갑니다.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면 그동안에 계속 이렇게 적자를 기록했던 삼성중공업이 24년도에 들어서 엄청난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건 분명해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놀랍게도 삼성중공업의 연봉상 차트에 보시면 정말 충격적이에요. 뭐냐면 9년 동안 바닥을 기다가 2005년도부터 주가 급등했고 이때 다들 뭐 있는지 아시죠? 그래서 똑같이 지금 9년 동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래 대금이 심상치가 않죠. 수많은 자, 들으셨나요? 당시의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저는 9년 매집설을 말씀드렸고 실적 사이클에 대한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그동안 흘러왔던 패턴을 보셔라. 똑같이 급등할 타이밍이다. 그리고 똑같이 지금 급등 나왔죠 이미. 맞나요? 그리고 우리 채널
대표 한미반도체, 저는 여러분에게 HBM은 잭팟이다, 이거 터지기 전에 2023년도 11월 3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어 이 영상 조회수가 22회예요. 진정한 대박주는 아무도 모르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왜? 이게 간다고? 이게 무슨 주식인데? 하지만 저는 이 영상의 4분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앞으로 이런 아이들 이다 라고 하면서 말이죠. 핵심 한번 볼게요. 그 바로 배경은 무엇일까? 바로 HBM입니다. 한미반도체 생성형 AI의 HBM 반도체 생산. 자, 생성형 AI의 HBM 고대역폭 메모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이 HBM을 생산하는 게 바로 한미반도체 장비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 그냥 간단해요. 자, 삼성, SK하이닉스, 엔비디아. 엔비디아의 납품을 하거든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얘네 뭘로 만드느냐? 장비. 바로 한미반도체 장비예요. 자, 들으셨나요? 모든 게 터지기 전부터 여러분에게 기회라는 사실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도록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쩌면 지금도 그 기회를 계속 저는 여러분에게 두드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허나 그 기회를 제대로 잡아내는 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이 그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지금 영상 댓글 남기세요. 빅사이클이라고요. 빅사이클이라고 댓글을 남기면서 제 연락처 7371-7454 보이죠?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됩니다. 댓글 남기신 거 인증하시며 댓글 사진 저한테 보내시고 빅사이클이라고 남기신 분들에게만 다음 빅사이클의 종목을 공개할게요. 어쩌면 말이죠, 제가 방송으로 이미 알려드리고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맞아요. 눈치채신 분들은 어떤 종목인지 아실 겁니다. 맞죠? 허나 방송에서 알려드리지 않은 빅사이클 종목 존재합니다. 문자 남기면 알려드릴게요. 놀라운 사실은 현대로템에 대해서도 최저점에서 방산주 잡아냈습니다. 방산주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반도체나 2차전지에 밀리지 않을 종목이다 라고 하면서 말이죠, 대박을 눈앞에 두고 그건 말하지도 않고 선반영되었다라는 헛소리라면서 본인들은 매집을 하고 있어. 자, 자세히 볼게요. 들으셨나요? 급락이 나오는 주식을 놓고서, 이건 월봉상 차트예요. 캔들 하나당 한 달입니다. 이런 주식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월봉을 보셔라. 매집이 되고 있다. 기회다. 펩트론 역시도 마찬가지로 최저점에서 방송할 땐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왜? 이 주식이 그렇게 되리란 걸 모르니까요. 펩트론 말씀드리고 나서 648% 폭등 나왔습니다. 펩트론 최저점에서 심지어 급락이 나올 때 말씀을 드렸죠. 맞나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에이베바이오, 일라이 릴리와 함께 엄청난 계약 규모 터지면서 급등 나왔는데, 계약 직전에 또다시 매수 10월 28일에 방송해드렸어요. 20만원 갈 걸 알죠? 라고 하면서요. 93,000원에서 방송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은 여러분이 둘도 없을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빅사이클을 잡으세요. 그 빅사이클 언제 어디서 어떤 종목이 기회인지 제가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기회를 알고 승부를 걸어야 타이밍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 기회 잡으시면 됩니다. 노력에 대한 결과를 맞이하세요.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은 어쩌면 여러분에게 황금 같은 시기를 선사할지도 몰라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